나를 바보로 아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가 카페 안을 울렸습니다. 오빠, 그날 기억 안 나요? 나도 임신했어요. 또 다른 여자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내 아이는 뭐예요?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순식간에 3명의 여자가 한 남자 앞에서 동시에 임신을 고백한 순간 공기는 얼어붙고 주변은 숨조차 죽었습니다. 과연 그는 3명 모두와 관계를 맺은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치밀하게 꾸며낸 거짓 속으로 빠져든 걸까요? 혹시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뒷면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론 그저 평범한 이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누구보다 빨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겉보기엔 따뜻하고 평범하기만 했던 어느 날로 이수진은 27살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카페였지만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과 은은한 커피, 향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첫 손님을 맞이하며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긴 생머리에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은 단정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 카페에는 언제나 같은 시각에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강민호라는 남자였죠.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자신을 중소무역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강성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재벌가의 무거운 삶이 실어 가명을 쓰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살아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수진도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매일 그녀가 만든 커피를 기다리듯 찾아왔고 종종 짧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민호는 우산을 건네주었고 바쁜 날이면 직접 계산대에 서서 수진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소한 배려가 쌓이며 두 사람 사이엔 알 수 없는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나랑 사귀자. 그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의 입가에 조심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죠. 연애는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수진은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늘 진심을 다했고 민호는 그녀 옆에서 처음으로 자유와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화려한 연애와 계약의 무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아무런 계산도 없는 순수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민호는 종종 늦은 밤 그녀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곤 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민호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고 그때마다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안전해야 나도 편하거든.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인으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민호는 그녀에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결국 어느 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민호 오빠, 사실 나 임신했어요. 순간 민호는 숨을 들이켰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야? 고마워, 수진아. 나 너랑 결혼할 거야.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미란, 29살 직장인. 그녀는 상사에게 조심스레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장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임신? 난 책임 못 져. 가정이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이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내가 알아서 해. 미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한다던 상사는 등을 돌렸고 며칠 뒤엔 부서 이동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버림받은 그녀의 마음에는 절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들렀다가 우연히 민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죠. 아버지, 강성그룹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건 수진이에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그 순간 미란의 눈빛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그리고 수진, 질투와 욕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은 임신으로 버림받았는데 수진은 재벌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죠. 한편 25살 김혜린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남자친구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키워. 난 못 책임져. 그는 그대로 사라졌고 예리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삶은 버거웠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녀는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예리는 그를 돕기 위해 다가갔다가 그의 전화를 엿듣게 되었죠. 나는 후계자라는 타이틀 필요 없어. 수진만 있으면 돼. 예리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그리고 수진, 질투와 기회에 대한 갈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예린의 머릿속에도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여자의 운명이 한 남자, 강민호를 중심으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순수한 사랑을 믿고 있었지만 미란과 예린은 절망 속에서 거짓을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곧 세 여자의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여자가 동시에 임신을 고백한 날 이후 민호의 머릿속은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진의 눈물이 떠올랐고 다른 여자들의 절규가 겹쳐져 들려왔죠. 오빠, 나도 임신했어요. 민호 씨, 제 아이 책임져야죠. 그 목소리들이 귀를 파고들며 그를 짓눌렀습니다. 민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아니면 모두 거짓인 걸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죠. 2달 전 회식 날 밤, 그는 확실히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붙잡아도 버티지 못할 만큼 취했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침에 눈을 뜰 때까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1달 전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날도 마찬가지였죠. 수진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상한 채 술을 마셨는데 그 뒤로는 전부 흐릿했습니다. 민호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사이에 내가 실수라도 한 걸까? 자신조차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수진은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점점 민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안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민호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야, 아닐 거야. 믿고 싶었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민호가 그녀의 집 앞을 찾아와 간절히 불렀습니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제발 날 믿어줘. 하지만 문 너머에서 돌아온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오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수진의 마음이 굳게 닫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편 미란과 예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민호를 흔들었습니다. 미란은 회사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하며 자주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 괜찮으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그녀는 이해심 많은 척, 따뜻한 여자인 척 다가왔습니다. 예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빠가 곁에 있어준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그들의 접근이 불편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네. 택시비가 왜 이 시간에 결제된 거지? 2달 전 회식날 밤 11시 40분에 택시비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곧장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기억나? 내가 어떻게 갔는지 봤어? 동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널 택시에 태워보냈어. 주소도 내가 말 못해서 미란이 대신 말했잖아. 그리고 미란은 자기 차 타고 갔어. 민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미란이랑 같이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거야? 당연하지. 넌 혼자 갔어. 민호는 서둘러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나랑 같이 택시 탔다고 했잖아요. 미란은 잠시 멈칫하더니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 차가 없어서 택시를 같이 탄 거예요. 민호 씨 댁에 내려드리고 같은 택시로 제 집까지 갔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동료의 증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호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그날 술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기억하세요? 제가 많이 취했을 때. 사장은 곧장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손님이 많이 취해서 걱정했는데 젊은 여자가 택시 태워 보내주더라고요. 하지만 예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그날 우리 집에 왔잖아요. 소파에서 잠깐 쉬고 갔어요. 예린은 흐릿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엔 소파에 쓰러져 있는 민호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지만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저렇게 있었던 걸까? 민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미란과 예린은 서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견제했지만 곧 공통의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죠. 민호 씨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협력하는 게 나아. 두 여자는 비밀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그 전에 민호 씨를 완전히 묶어야 해. 방법은 하나뿐이죠. 결혼으로 묶는 거예요. 며칠 뒤 미라는 민호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이렇게 따로따로 지내는 건 이상해요. 우리 같이 삽시다. 그래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예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힘들어요. 세 사람이 같이 지내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민호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죠. 정말 이렇게밖에 답이 없는 걸까? 민호의 거실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방 안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죠. 미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어요. 민호 씨, 저를 외면하면 저는 끝입니다. 예린도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잖아요. 저는 피해자예요. 두 여자는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목소리는 보는 이로 하여금 동정심을 자극했죠. 민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머금고 말하던 장면이 선명했죠. 오빠,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마음을 찌르는 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한편 수진은 홀로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가까운 친구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그랬던 거야? 차가운 문자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카페 근처에서도 수군거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알바생이 재벌 아들 꼬셨대. 임신도 일부러 한 거라던데. 사람들의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어갔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를 감싸 쥔 두 손은 단단히 떨고 있었죠. 나는 지켜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언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녁 뉴스 자막에는 자극적인 문구가 빼곡히 깔렸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3명의 여자와 엮였다. 순수한 사랑? 아니면 계산된 만남? 민호는 본사 앞을 나서며
수십 명의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민호 씨, 사실입니까? 새 여자의 임신설 전부 인정하십니까? 플래시가 눈을 마비시키듯 터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미란과 예린이었죠. 그들은 동시에 민호 옆으로 다가와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찰칵, 찰칵. 순식간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은 그 장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두 여성에게 위로받아 눈물 흘리는 여자들, 후계자는 침묵. 사진 속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곁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TV로 본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 오빠, 그녀는 더 이상 화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리모컨을 꺼버리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뱃속 아이마저 세상의 조롱에 휘말릴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이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어졌죠.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한 거지? 왜 모든 게 나를 향해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창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고 방 안에는 깊은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뉴스 첫머리에 충격적인 자막이 떴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강민호, 새 여성과 스캔들. 민호의 얼굴이 화면 가득 비쳤고 기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순간 집에서 그 뉴스를 보던 수지는 리모컨을 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그녀는 숨이 막히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민호가 늘 말하던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다른 여자들의 임신 고백에 이어 정체마저 숨겨왔다는 사실이 수진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민호 오빠, 당신은 왜 나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민호는 뉴스를 보고 곧장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두드리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수진아, 제발 문 좀 열어줘. 나도 말하려고 했어. 다 설명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하지만 안에서는 단호한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는 평범한 민호 오빠를 사랑한 거지 강성그룹 후계자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민호의 손이 문 위에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죠. 더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언론은 가차 없었습니다. 알바생과의 사랑, 계산된 만남, 직장 여직원, 임신과 전보 조치의 진실은, 세 번째 여성까지 등장. 후계자의 사생활은 기사 제목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곧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강성그룹, 역시 다 똑같네. 순수한 사랑 같은 건 없죠. 알바생도 결국 계산한 거 아니야? 수지는 화면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언급되는 걸 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자신을 찌르고 있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강성그룹 내부도 폭풍 속에 휘말렸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에 모여 서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미 민호 씨를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어요. 강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자료를 조사해라. 카드 내역, 택시 기록, 통화 기록, CCTV까지 작은 흔적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해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민호는 혼자가 되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나는 사랑도 지키지 못했고 정체도 숨겼고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 빗방울처럼 민호의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수지는 침대 곁에 앉아 배를 감싸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랑은 대체 뭐였던 걸까? 그녀의 가슴에는 배신과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순수하게만 보였던 사랑은 이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폭풍이 더 거셀 거라는 예감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서류가 놓였습니다. 조사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죠. 회장님, 2달 전 회식날과 1달 전 술집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택시 결제 내역이 띄워졌습니다. 2달 전 밤 11시 40분 민호의 카드로 택시 요금이 결제된 기록이 남아 있었죠. 보시다시피 민호 씨는 그 시각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목적지는 민호 씨의 집으로 확인됩니다. 강 회장은 잠시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조사팀장은 곧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CCTV입니다. 술집 앞에서 미란 씨가 민호 씨를 택시에 태우는 장면까지는 찍혀 있는데 그 다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골목이 어두워 차량 내부는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결정적 순간이 증발한 것이었죠. 1달 전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가 술집에서 계산한 시각은 10시 반, 10시 45분에 택시가 호출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15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술집 사장은 증언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손님을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저도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예리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았죠. 아니에요. 오빠는 제 집에 왔어요. 소파에서 잠깐 쉬다가 가셨잖아요. 그녀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호가 소파에 기대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조사관들은 사진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조작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 애매합니다. 조사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술집 사장의 말과 예린의 말이 정반대로 갈렸기 때문이었죠. 정말 내가 저 집에 간 걸까? 아니면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걸까?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가라앉았죠. 친구조차 연락을 피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지? 강 회장은 눈살을 찌푸리며 다시 명령했습니다. 택시 음성 기록, 카드 승인 지연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전부 확인해라. 사소한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조사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민호는 집에 돌아와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했던 걸까?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거지? 깊은 밤, 방 안에는 빗소리와 민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민호의 거실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민호 씨, 이렇게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결혼해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지켜집니다. 옆에 있던 예린도 곧장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혼자서는 버틸 수 없어요. 오빠가 저를 책임져야죠. 이제는 도망칠 수 없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떠올랐고 두 여자의 주장도 떠올랐죠. 정말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든 걸까? 그럼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며칠 뒤 강성그룹 이사회 회의실, 임원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스캔들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죠. 언론도 민호 씨를 후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인 문제라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 더 미루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는 차가운 시선만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결혼이라는 단어에만 매달려 있었죠. 수지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에 젖은 거리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배 위에 얹혀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세상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았죠. 그 무렵 미라는 일부러 기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의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저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린도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죠. 저도 같은 처지예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들의 모습은 기사로 퍼져나갔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결혼 압박 받나? 눈물 흘리는 두 여성. 선택은?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그런데도 내가 점점 빠져들고 있어. 며칠 뒤 세 사람은 다시 마주했습니다. 미라는 눈을 똑바로 뜨고 말했죠. 민호 씨, 더는 미룰 수 없어요. 결혼합시다. 그래야 이 모든 게 끝나요. 예린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민호는 침묵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주세요. 아직 확신이 필요합니다. 미란의 눈빛은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예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날 밤 수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자막에 결혼 초읽기?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화면 속에는 민호와 두 여자의 사진이 함께 잡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이게 끝일까? 나는 버려지는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고 뱃속의 아이가 움직이는 감각이 그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등 불빛이 불안하게 깜빡였죠. 그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사랑이냐, 책임이냐,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지? 민호는 어느 날 저녁 회사 로비를 나서던 중 낯선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단호한 눈빛을 한 여자는 곧장 다가왔죠. 저는 김 부장의 아내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호는 순간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제 남편과 박미란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이야기도 거짓입니다. 며칠 뒤 강성그룹 회의실, 김 부장 아내는 조사팀과 강 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박미란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박미란 씨가 아이 문제까지 꾸며낸 겁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문자 대화, 카드 사용 기록, 모두 박미란이 거짓말을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란 씨가 했던 말이 전부 거짓이란 건가? 강 회장은 얼굴을 굳힌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미란을 불러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소문은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언론은 즉시 이 사실을 기사화했죠. 강성그룹 스캔들, 한 여성의 거짓 가능성 제기, 박미란 씨 임신 주장, 새로운 증언 등장, 여론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물 흘리는 피해자로 보였던 미라는 오늘에 와서는 거짓말쟁이로 몰려가고 있었죠. 민호는 집에서 미란을 마주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까? 미란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애써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 씨, 저는 정말 제발 믿어줘요. 저는 피해자예요. 그러나 민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설득력을 잃고 말았죠. 예린은 그 소식을 듣고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이제 남은 건 나뿐이야. 민호 씨는 결국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어렸습니다. 미란의 거짓이 드러나자 이제 모든 관심은 자신에게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내가 조심해야 해. 한 번만 잘못해도 끝이야. 며칠 뒤 열린 기자회견.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강민호 씨, 박미란 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은 여성들의 임신은 사실입니까? 그 순간 누군가 외쳤습니다. 박미란 씨, 거짓 의혹에 대해 해명하세요. 카메라 앞에 선 미라는 입술만 달싹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은 폭풍처럼 회의장을 휘감았죠.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그의 시선은 곧장 예린을 향했습니다. 예린은 눈물 어린 얼굴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박미란의 거짓이 드러난 직후 언론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첫 번째 여성, 거짓말로 판명.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진실일까? 헤드라인은 곧장 예린과 수진을 겨냥했죠. 거리의 사람들도 술렁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여자는 두 명이네. 재벌 후계자와 진짜 아이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의심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성그룹 회의실에서도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박미란이 거짓말을 했다면 나머지 두 사람도 조사해야 한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예린이라는 여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증거를 더 찾아야 합니다. 아니면 후계자 자리는 위태로워집니다. 민호는 말없이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죠. 예린은 정반대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미란 언니는 끝났어. 이제 내가 진짜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 그녀는 일부러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녀의 모습은 기사로 확대되었습니다. 눈물 흘리는 두 번째 여성. 과연 진실일까? 남은 후보는 단 2명. 결말은? 사람들은 이제 예린에게 더 큰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경고했습니다. 산모가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혼잣말을 하듯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죠?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이는 순간마다 더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예린을 추적했습니다. 그녀가 카페에 들어서면 카메라가 달라붙었고 집 앞까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예린 씨, 아이 아버지가 민호 씨가 맞습니까? 결혼 계획은 있습니까? 예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호 씨만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외면하지 않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사람들의 동정을 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그 눈물이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보였죠. 강 회장은 다시 조사팀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김예린이라는 여자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라. 그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 하지만 예린의 말도 믿을 수가 없어.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김 부장 아내의 폭로 이후 예린을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첫 번째 여자가 거짓말이었다면 두 번째 여자는 정말일까? 강성그룹 후계자와의 관계 사실이 맞아? 사람들의 속삭임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죠. 기자들도 예린의 집 앞을 포위하다시피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예린 씨, 임신한 게 사실입니까? 민호 씨와의 관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예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나도 미란 언니 꼴이 될 거야.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해. 모두가 믿을 만한 증거가. 며칠 뒤 민호는 한 통의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 사본과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죠. 강민호 씨 아이 맞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히 찍힌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 아이일까?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서류를 넘겨받자마자 단호히 말했습니다. 위조일 가능성이 있다. 더 깊이 조사해라. 조사팀은 병원에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모호했습니다.
비슷한 서류는 존재하지만 원본을 확인하지 않는 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답변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예리는 기자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손에는 진단서를 들고 있었고 카메라 앞에 흔들며 외쳤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제 뱃속 아이는 민호 씨의 아이가 틀림없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그 사진으로 도배되었죠. 증거 제시한 두 번째 여성, 진실 드러났나? 강성그룹 후계자, 선택의 순간 다가온다. 민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힘겨워하며 홀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예리는 증거를 내밀며 결혼을 요구했죠. 예리는 민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오빠, 저버리면 저는 정말 끝이에요. 제발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민호의 두 눈은 깊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그의 마음은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죠. 그날 밤 예리는 홀로 방 안에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한 발짝 남았어. 민호 씨는 결국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 위에 세운 증거가 언제 무너질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늦은 밤 수진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그녀는 배를 감싸 쥔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당기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짙어졌고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침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진료실, 의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모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궁 수축이 잦아지고 있어요.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산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합니다.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습니다. 나는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요. 제발. 한편 민호는 회사 회의실에서 또 다른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거칠게 쏟아졌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여성의 증거가 공개된 이상 결혼으로 수습하는 게 최선입니다. 민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진의 얼굴과 예린의 눈물이 교차했죠. 그의 마음은 갈라져 있었고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수진은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더 버텨줘. 엄마가 꼭 지킬게. 그녀의 손은 배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민호는 결국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앞에 누워있는 수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하지만 아이가. 민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다니. 병원 복도에서 민호는 홀로 벽에 기대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사랑하는 여자가 위태로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절벽 끝에 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죠. 강성그룹 본사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사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 속에는 병원 기록과 CCTV 캡처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조사팀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김혜린 씨가 제출한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원본은 다른 환자의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술렁였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움켜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거짓이었군. 민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동안 혼란에 빠져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죠. 나는 그녀들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던 건가. 진실은 처음부터 수진에게 있었던 건데 며칠 뒤 기자회견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민호는 단호한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문과 거짓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예린 씨의 주장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증거 위조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장내를 가득 메웠죠. 예린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안에서 서류를 움켜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섰습니다. 김예린 씨, 증거 위조와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예린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더 이상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거짓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죠. 민호는 기자회견장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났고 수진만이 그의 곁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죠. 병원에 누워있는 수진의 곁으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 나는 오직 너와 우리 아이만 믿을 거야. 수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정말이죠? 이제 거짓은 없는 거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다시금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죠. 예린이 체포된 이후 사건은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언론 앞에 서서 회사와 가족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죠. 우리는 객관적 사실만을 토대로 행동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과 내부 정리가 끝나자 여론의 바람은 수진 쪽으로 서서히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가 그녀를 겨눴지만 조사 결과와 정황이 하나씩 정리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피해자였구나. 진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응원해야 한다. 민호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수진 씨와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점 전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행동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고 몇몇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변화의 시작은 분명했습니다. 수진은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산모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세요. 민호는 일체의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수진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모든 불필요한 소음들을 차단했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아이를 맞을 준비를 했죠. 예린과 공모한 일부 인물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만든 자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점차 사회적 결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책임은 따르게 됐다는 사실에 안도했죠. 회복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작은 결혼식 대신 조용한 약속의 자리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친한 몇몇 사람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치른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죠. 그 뒤로도 완전한 평온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전보다 안정된 표정이 자리했고 민호는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달라졌습니다. 강성그룹도 내부 개혁을 약속하며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가도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고 회사는 사건을 계기로 외부와의 소통 방식을 재정비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병원 산모실입니다. 수진은 손에 작은 아기 발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 모습을 바라봤죠.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아이, 이제 안전하겠지요?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남은 질문들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쉽사리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사회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를 얼마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까? 이야기는 사이다처럼 깔끔하게 마무리됐지만 남겨진 숙제도 큽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짓과 진실 속에서도 결국 사랑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 질문까지 끝난 건 아니겠죠.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혹은 집에서 쉬면서 보셨다면 간단히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전과 사연을 매일 전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